그랬을 때 어떻게 풀었어? 적절하게 임의의 값을 임의의 축방향 변형률 엡실론 C 값을 가정을 하고 풀어갈 수밖에 없다 그랬지. 수학적으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임의의 엡실론 C 값을 처음에 가정하는데 콘크리트가 극한 압축 변형률을 받았을 때의 극한 압축 변형률 값이 마이너스 압축.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편의상 플러스 표현을 했는데 0.003이니까 0.003의 압축 변형률에 도달하면 얘가 깨지니까 0.001 정도의 변형률에서는 얘가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을 거다라는 걸 추측이 가능하고, 그래서 첫 번째 엡실론 C 값을 0.001로 가정해서 시작을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리즈너블한 가정이 되고, 쓸데없이 저거를 0.005로 할까? 0.007로 할까? 이렇게 했을 때 생겨나는 그 무의미한 계산을 안 해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추측을 해 가는데 가장 근접해서 추측해 가는 거죠. 이제 왜 우리는 여러분들 3학년 정도 되면 이제 그런 감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지금은 0.003이라고 하는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0.001을 선택을 할 수가 있었죠. 여태껏은 몰라서 0.001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부터는 알면 돼. 콘크리트가 극한 압축 변형률이 0.003이니까 0.001의 값을 택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가 콘크리트에 작용하고 있는 엡실론 C 값을 일단 가정을 한 거니까 아는 거니까 적합 조건에서 엡실론 C는 엡실론 S와 같으니까 변형률이 나왔잖아. 변형률이 나오면 앞에 주어진 관계식에서 응력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변형률을 하나를 가정하고 적합 조건에서 두 개의 변형률이 구해졌고 각각 재료의 응력 변형률 관계식에서 각각 재료의 응력이 나오면 작용하고 있는 외력은 내력의 합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 조건식에서 뭐가 나와? 작용하고 있는 N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가정한 하나의 엡실론 C 값에 대해 대응하는 하나의 N값이 나와서 N과 엡실론 C 그래프에 한 점이 찍히게 됩니다. 한 점을 찍어갖고 우리가 그 트렌드를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0.001을 가정했고 0.002도 해보고 극한 압축 변형률인 0.003도 해보고 이번에 인장으로 돌아가서 0.00000도 해보고, 그치? 그렇게 계산을 해서 이 과정을 거쳤다고 얘기했어요. 이제 이거 왜 이거를 0.001로 가정하는지 알 거고, 적합 조건에서 그 다음에 이 관계식은 포물선 곡선식, 포물선 관계식 y =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 식, 거식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마치 이렇게 하니까 되게 복잡할 것 같지만 여러분 잘 아는 포물선식을 조금 변형한 거에 불과해요. 그리고 많은 가정들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재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서 여기 위로 이렇게 얘는 밑에 좀 그늘진 데 있고 얘는 대기에 바로 접해 있고 그러면 건조 수축되고 그러는 율도 다를 거 아니야. 그럼 모든 단면이 축방력이 작용하면 축방력이 일률적으로 유니폼하게 늘어났다 줄었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이상적인 거지. 그치? 그러나 그런 이상적인 가정을 통해서 이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게 맞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재료역학이나 구조역학에 있어서의 너무나 많은 부분이 정말 많은 가정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정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철근에 작용하는 응력을 계산해 봤고 변형률이 요거니까 아직 철근은 바일리니어로 가정했다 그랬잖아. 완전 탄성, 완전 소성. 아직도 탄성한계 상태에 있으니까 요 계산이 되고 평형조건식에 의해서 즉 0.001이라고 하는 압축 변형률을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1842.5kN이라는 압축력이 필요했다는 거지. 드디어 한 점이 찍혔습니다. 그렇고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 똑같은 방법 어떻게? 만약에 엡실론 C가 0.002라면 여기서부터 내가 가볼게. 엡실론 C가 이번에 두 번째 점을 찍기 위해서 나는 엡실론 C를 0.002라고 가정하면 적합 조건에 의해서 엡실론 S도 0.002지. 그러면 각 재료에 대한 응력 변형률 곡선에 의해서 FC와 FS가 나오지. 그러면 평형조건식에 의해서 N은 FCAC 플러스 FSAS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엡실론 C가 0.002일 때 두 번째 N점이 찍히게 되지. N과 엡실론 C의 그래프상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과 같은 과정을 왔다리 갔다리 몇 번 한 거를 이렇게 테이블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테이블로 만든 건데 이렇게 해서 엡실런이 이렇게 있고 응력 FS, FC 요거는 이제 평형 조건식을 만족하기 위해서 요거를 편의상표로 만들었는데 0.0000U, 0.002 이렇게 나와서 요때 콘크리트가 인장 파괴에 일어난 즉 콘크리트가 힘에 의해서 인장을 받을 때 이렇게 인장을 받으면 처음에 어떻게 돼? 콘크리트가 저항할 수 있는 인장의 능력이 있겠지. 아주 미미하지만 그 인장력보다도 더 커다란 인장력으로 작용을 하면 콘크리트가 견딜 재간이 별로 없지.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균열이 생길 거 아니야. 그때 균열이 일단 딱 생기면 그 콘크리트는 겨우 균열이 하나밖에 안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콘크리트는 더 이상 인장에 저항하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가정을 해서 설계를 하게 되거든. 그래서 일단 콘크리트가 자기의 인장 능력에 도달하면 이렇게 별표를 찍히는 거야. 컴퓨터 돌리면 에러는 나오는 거지 이제. 왜? 아무것도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만 지난번에 내가 텐션 스티픈이라고 얘기했지. 균열이 많이 가도 아직도 일부 덩어리가 콘크리트와 철근 사이에서 부착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인장에 조금 저항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퀄리터티브하게 정성적으로는 그런 게 있다라고 하지만 매번 그냥 한 5% 있다고 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성적으로는 균열이 발생한 콘크리트가 인장에 저항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정량화시켜서 설계 코드에 넣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10%로 합시다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은 0%니까 이 부분 때문에 파괴가 생기면 설계 규준대로 설계했는데 왜 그래요? 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지. 그래서 규정에 나와 있는 거는 그 규정에 나와 있는 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규정에 그것까지밖에 낼 수 없는 스토리가 항상 내재가 돼 있다는 거지. 이것은 인장 경화에 의해서 균열이 발생해도 콘크리트가 인장력에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정량화해서 몇 프로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면 그 콘크리트는 인장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는 걸로 간주하고 설계를 하면 그래서 몇 가지 점을 쭉 찍어보니까 이렇게 됐어. 근데 이거 내가 그림을 조금 너무 과격하게 그려서 그렇지만 이게 이제 만약에 점을 더 많이 찍으면 부드럽게 연결이 되겠지. 근데 이 부드럽게 연결되는 이 식이 n과 엡실런 c 사이에 어떤 좀 복잡하더라도 포물선 식이라든지 이렇게 딱 수학적으로 나오면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도 다 프로그래밍이 되는데 계산이 쫙 나오겠지. 그러나 그렇지는 못한 거야. 얘는 보이기에는 꼭 포물선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수학적으로 포물선 식에 해당이 되진 않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1:1 대응으로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그림을 자세히 뜯어놓고 보면 우리가 필요한 구간은 이렇게 균열이 발생되기 바로 직전부터 이 최고 하중이 작용하는 거에 약 60% 그거를 우리가 serviceable range라고 얘기해. 사용성. 일반적인 경우는 다 하중이 여기에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상으로는 이렇게 나왔지만 이것은 지극히 극단적인 극한 상황이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구조부재는 얘의 60% 여기서부터 균열이 발생되기 전까지 요 구간이라고. 근데 그 구간을 자세히 보니까 직선으로 연결이 되더라 이거지. 내가 필요한 구간은 사용하준 구간은 직선으로 연결이 되면 이거 봐. n과 엡실런 c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저 과정을 내가 필요로 한 구간, 실제로 필요로 한 이 구간을 직선으로 쓸 수 있다면 1차식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계산이 엄청 편해지고, 그지? 1차식으로 계산을 해서 하면 여러분 재료학, 구조학에서 배웠던 그 식이 나오게 되는 거야.